자, 오늘 홍길동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전은 일단 고전술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고전술이 어떤 거를 고전술이라고 하냐면 개화기 이전에 쓰인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화기 이후에 쓰인 소설은 현대소설이에요. 그래서 개화기라는 게 정확히 연도로 말하면 1910년대쯤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쓰이면 고전, 그 이후에 쓰이면 현대소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홍길동전이 고전소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고전소설의 특징을 물어보는 관례적 특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잘 나오거든요. 일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인데 이거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대기적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 일대기적이라는 건 어떤 인물이 태어나서 사망하기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이요 우연히 일어나요. 우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냐? 그러면 우연한 계기로 부자가 된 거예요. 우연히 뭐 도깨비를 만나서 부자가 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가 있어요. 자, 홍길동이 어떤 인물인지 알죠? 홍길동이 도수를 부리죠. 도수를 부리고 뭐 둔갑술을 부리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을 전기적 요소, 전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비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전기성이라는 말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전기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물은 어떠냐면 전형적이고 평면적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4번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래서 전형이라는 게 뭐냐를 볼게요. 전형이라는 건 그 당시에 계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동이는 그 당시에 어떤 계층이냐면 첩의 자식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 서자라 해요. 길동이는 첩의 자식들인 서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면 토끼전이 있어요. 토끼전에서 토끼는 뭐를 대표하는 인물이냐면 힘없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대표성, 어떤 계층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걸 전형적 인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전설은 대부분 이런 어떤 계층을 상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평면적 인물, 평면이라는 건 면이 하나죠. 성격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착한 인물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착한 인물,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다. 그 다음에 착한 사람 복 받고 나쁜 사람 벌 받아요. 권선징악의 주제를 얘기를 하죠. 권선징악,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아요. 마무리 행복한 결말로 되어 있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가 주요 당시 사회제도 몇 가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일단은 적서차별제도가 있어요. 적서차별제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거거든요. 자, 적자와 서자를 사회적으로 차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적자가 누구고 서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죠.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양반들은요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진짜 본부인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한 명이거든요. 근데 본부인은 대체적으로 양반의 좋은 가문의 여자들이 본부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본부인이 낳은 아들들을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인들은 뭐냐? 첩이에요. 첩은 일단 신분이 낮겠죠. 가문이 높은 그러니까 가문이 유명한 여자들은 사실 첩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치? 그럼 첩은 일단 신분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기생, 좀 얼굴 예쁜 기생들, 그 다음에 여종 중에서 또 뭐 예쁘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부인으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첩은 양반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가 양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첩의 자식들, 첩의 아들을 서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서자들을, 첩의 아들들을요, 양반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안아서 발생하는 것이 적소차별제도예요. 실질적으로 서자는요, 과거 시험, 특히 문과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양반 바로 밑에, 양반이 아니라 왕 바로 밑에 최고 권력,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까지 오르려면 문과 시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시험이죠. 그것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돼요, 벼슬을. 근데 그것조차도 볼 수가 없었고요. 문과 과거 시험 볼 수 없고 문과 시험만 가능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과 시험, 문과는 이게 무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술 잘해서 뽑는 건데 이 문과 시험을 통과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뭐겠어요? 장군이겠죠. 그러면 장군을 시켜줬냐?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잘 돼봤자 쫄병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 왕이 서자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싶다. 그럼 모든 대소신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왜 장군을 해야 되는지 이 임금이 일일이 설득을 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 상승 기회 자체를 차단했던 것이 적소차별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길동이로 하여금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의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심과학의 처첩제도다. 처첩제도는 뭔지 알죠? 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본부인 이에 첩을 줄 수 있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했다는 거고요. 양반이 본부인 이외에 첩을 두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의 자식들 어떻게 첩의 자식들을 차별하는 이 적소차별제도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 눈여겨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소차별제도가 무엇이고 처첩제도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이해하는 것이 이 단어를 공부한 핵심 기본 내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조선 세종 때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밑줄 한번 그을게요. 재상은 높은 벼슬 이름이 재상이죠. 홍판서 누구예요? 홍판서. 자, 고전설에선 무조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체킹 먼저 하셔야 돼요. 길동이 아버지요. 자, 홍판서. 판서 자체가 이름이 아니에요. 판서는 직책 이름이고요. 그죠? 자, 홍시성을 가진 판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 길동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는데 한 명은 본부인이 낳은 인형. 이거 뭐예요? 적자죠. 다른 한 명은 종이 낳은 길동. 이거 뭐예요? 서자라는 의미죠. 길동이 자라서 8살이 됐어요. 총명해서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다. 하나를 들으면 고전설이기 때문에 그 한자성어 나오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문일지식이에요. 문일지식. 들을 문, 하나, 일, 알지, 열.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안다. 그만큼 총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홍팡서의 마음도 더 깊어졌다. 뭐예요?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사랑을 많이 주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길동에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안출생이 문제입니다. 천안출생 쉽게 말하면 길동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서자라는 거죠. 여기가 별표예요. 별표하시고 자 여기 부분이 왜 중요하냐? 길동이가 갈등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길동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부분 천안출생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했네요. 자, 지금 여기 잠깐만 보시면 여기 1번 해놨죠. 여기에서 지금 왜 1번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당시 사회적 상황을 적은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1 하지 말고 사회적 상황 1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무슨 제도가 나타낸 거예요? 본부인하고 첩이니까 그죠? 처첩제도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호부호영이라고 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하겠다.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2번에다가는 족소차별